좀 전에 그 전기차의 배터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정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또는 드론 같은데 비행체에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큰 배터리 하나로 만들지 말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각각의 배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전할 때는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충전소에서 하면은 그 전기를 8군데로 쪼개서 각각 분할하고, 안에가 이제 12조각이다 20조각이다 그러면 각각의 전선을 만들어서 동시에 충전을 시켜버리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의 배터리가 안에 그 안에서 작은 조각의 배터리 여러 개 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건 10개짜리로 만드시는데 4개짜리 만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은 휴대폰 안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휴대폰에 이렇게 배터리 할 때도 충전이 빨라요. 그 다음에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각각의 이제 전기 창고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격벽 처리를 하고 각각의 이거 사이사이에도 격벽 처리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격벽 처리를 하고 서로 간에 연관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기 산소를 차단을 시키고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과열되거나 이랬을 때 경고등 들어왔을 때 그럼 나머지 7개는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배터리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각각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속도가 낮을 때는 배터리 한 군데에서만 하나당 200씩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하나짜리만 쓰고 점석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화목연료라 그러면 펠럿을 적게, 연료를 적게 넣으면 적게 타지 많이 타느냐라는 거죠. 많이 넣으면 많이 타고 적게 넣으면 적게 넣다. 전기를 많이 공급하면 속도가 높아지고 전기를 적게 공급하면 낮아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낮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 하나에서만 갖다 쓰고 또는 높을 때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속도를 아주 높일 때는 5개 이런 식으로 쓰고 나머지 용도의 배터리로 또 그거는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각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배터리이며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가 다 다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배터리면서 연합해서 5개짜리로 묶어서 쓸 수도 있고 8개 전체를 묶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선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하나의 배터리처럼 각각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배터리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연결을 시켜놓으면 이게 전체가 시스템이 다운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연결을 시켜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이 연결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연결을 차단시킬 수도 있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에 지금 급브레이크 이렇게 갑자기 이제 과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기차 배터리에 결정적인 문제가 좀 문제가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차 배터리에 과전류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기판이다 그러면 거기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서 과전류가 흐름으로써 급발진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체제나 기판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를 따로 구동 부분과는 따로 배터리를 만들자. 그래서 전원을 따로 공급을 하자라는 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같은 데도 이렇게 하거나 TV 가전 같은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전체가 뭐 이렇게 누전 같은 것이 생기더라도 시스템 안에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일러 같은데, 그 다음에 로봇 분야의 핵심적인 운영 체제를 가장 기본적인 운영 체제는 딱 보호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생존에 있어서 전기에 있어서 전기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자동차 문이 딱 잠겨서 안 열어져서 타 죽는다든지 브레이크 같은 이런 생명과 관련된 데는 그것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냉난방도 따로 배터리를 마련해서 구동과는 틀리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속기 없애버리고 속도를 높일 때는 2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고 전체적인 전기가 강하게 쓸 때도 버틸 수 있도록 자동차 차선이다 그러면
8차선으로 늘려주는, 지선에서 차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8차선 늘리는 것처럼 하나의 전기 그 피복 안에, 전선 피복 안에 같은 두께의 구리선이다 그러면 8개, 10개로 늘려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는,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는 이런 구리선을 전체를 두껍게 만들어줘서 구리선 자체를 가지고 카패시터, 약간 축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긴다는 거죠. 이것은 제 전작의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 부분을 개폐, 배터리에서 차단을 시켜주는, 전기를 갖다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죠. 온오프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술 구조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쪽은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데서 서로가 이어져 있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으나 전선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으나 그것을 온오프를 통해서 사실상 분리할 수 있도록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원을 차단시켜서 오프를 시켜가지고 그쪽 과전류가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선 뗐다 붙였다 하는 구조도 되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방식은 드론 같은 데서도 사용하거나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 가정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그렇고 뭐 드론, 자동차, 뭐 로봇 분야에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중장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중장비를 앞으로 전기로 움직였을 때 중장비 같은데 각종 산업용 기계에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